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의 김현행 행정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설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 분쟁하면은 대부분 이제 하도급 관련된 문제가 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도급사가 있고 뭐 위에 또 이제 원청이 있고 이런 관계인데, 근데 대부분 이제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이제 하도급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사 대금을 준다 하고 뭐 계약서에다가 뭐 언제까지 준다 뭐 기성고나 이런 거를 다 기재했고는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준다고 하고 뭐 약속해서 뭐 각서나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해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공사 대금을 받아서 뭐 밑에 또 이제 재하도급 준 사람들도 돈도 주고 뭐 그 밖에 어떤 다른 어떤 공사 들어가는 비용들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도급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또 일방적으로 뭐 공사 대금을 삭감을 한다든가 그리고 고의적으로 뭐 이제 뭐 지급을 뭐 지연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건설 하도급 분쟁에 관해선 그 일단은 소송을 막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송을 먼저 가기보다는 소송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증거 채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보다도 훨씬 어떤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건설 분쟁이 꼭 소송으로 가서만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잘 협의돼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이제 준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뭐 차용증이나 뭐 아니면 각서나 이런 거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줄게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자 시간만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가기 전에 확실하게 집행 권한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저 이 사람들 어떤 채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확인해 보고요. 예를 들면 뭐 다른데 공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압류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먼저 조정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제기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서나 이런 것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잘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경위라든가 우리가 지급받을 돈이라든가 그동안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예를 들면 뭐 각서나 이런 거를 적어준 게 있는데 그거를 뭐 제시를 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작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정위원들도 거기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 결정이 되면 거기서 그쪽에서는 뭐 그거를 수락 안 할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락을 하게 되게 되면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 이제 집행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나중에 또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1년씩 가서 시간을 그 까먹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 조정을 갖고 또 안 주면 그때서는 우리가 재산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조정 결정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바로 강제 집행을 절차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건설분쟁조정위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조정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에 여러 가지 뭐 논리적인 과정이라든가 서면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사가 도와드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먼저 무조건 이제 그 소송이나 이런 거를 먼저 제기하게 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정 안 되면은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또 만약 조정을 이쪽에서 수락을 안 해주게 되게 되면은 이제 소송을 가지만, 조정을 수락해주게 되면은 조정 결정 자체가 하나의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갖고 바로 이제 집행을 하거나 뭔가를 이제 환가해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송이 아니라 그 분쟁의 가장 제1원칙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이나 이런 부분도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여러 정상을 좀 잘 제대로 전문가 통해서 잘 작성해서 보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이라든가 뭐 소송을 제기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서 같은 거를 작성해서 불구하고 또 안 주게 되면 조정을 열어가지고 조정위원한테 뭐 어떤 확정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 결정을 받는 가지고 하는 부분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정 결정하거나 아니면 중재 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심인데 특별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는 중재 판정을 걸어가지고 어떤 금액의 여지가 없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뭐 각서쓴 것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질질질질 끌기보다는 그런 거를 먼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딱 받아두면 각서 받아둔 거하고 집행권을 하나 갖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각서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강제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각서나 이런 거 갖고 오랫동안 딜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조정 결정이나 중재 판정을 제기를 해서 소송은 너무 딜레이 되니까는.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권을 손에 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딜을 하고 딜이 안 되면은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건설 분쟁에 관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더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